이 사직단이 옛날에 있던 장소인데요. 이제 복원한 모습입니다. 사직단은 바로 토지가 신이기 때문에 이런 잔디를 심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천에서 최초로 양수기 시설을 한 곳이 바로 모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소천 그리고 모답 사직단을 경유해서 수로길을 조성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게 1918년도 지형도인데요. 그 일제강점기 때 지형도입니다만 이 보시면 이 지역의 전체가 신당 그러니까 자연 모습입니다. 웅덩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연 농수수로 인하여 이러한 빙하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이와 같이 여기가 조선시대 때는 내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죠. 바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슴이 뛰어놀던 곳이죠. 바로 용두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 반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리박물관의 일본인데요. 이와 같이 방죽 형태로 박물관을 조성했습니다. 의림지도 이러한 역사를 담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보시면 제천 의림지는 호서의 발상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의림지 지역인데요. 여기서 아무리 내려가도 충청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충청도 그러니까 서쪽을 향해서 효수가 있다 하여 바로 호서의 발상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림지는 바로 용두산을 진산으로 해서 바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내령과 내효가 전기를 합쳐서 이와 같이 전기를 쏟은 아주 음식된 곳입니다. 그래서 용터지기 여기가 바로 수열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르기 연주한 연장 여기가 용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농경 생활 문화와 생활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진국의 발상지가 제천이다라고 통계연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실성공을 이식을 해서 바로 성고가 주목할 점입니다. 이게 진인제가 견지성을 축성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제가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성열인데 이게 북두 칠성이고 이게 북극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준다 보고 있습니다. 의림지는 시축년대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정립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시면 2013년도에 제방에 채취를 해서 방사선 그래가 기원전 4만 시대로 정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와 같이 1급 수질에서나 살 수 있는 순지와 버드나무가 있기 때문에 순지 유지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의림지의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림지는 4만 시대에 처음으로 시축을 했다. 그러면 크기가 얼마인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로 봐서 이와 같이 소규모로 해서 점점 지금의 형태로 갖추어졌다. 그러면 역사 시대에 이 대시축이라는 전제를 오늘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바로 그 초기 때는 이와 같이 방망이로 적했지만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최고 가장 오래된 관계 수리를 갖춘 의림지는 이와 같이 비교를 하면 벽골재는 수문과 제방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때 동진강에 물을 양수를 해서 지금 평야에다가 저기 논농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미 수산제도 관계 수리가 절연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의림지는 자랑에 보실 것 같으면 신자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뜻을 오늘 정확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제방을 축조를 할 때 이와 같이 제방 힘을 이렇게 넣는 게 바로 우리가 발이 없거나 팔이 없을 때 의족, 의수에 그거 끼워넣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제방심이 그런 의자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2년대 붕괴될 때에 대서특필이 됐죠. 악성우력이 과학적으로 대시축을 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관계수리뿐만 아니라 의림지는
이런 자연 문화유산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보시면은 이 폭포가 바로 이태백이가 여산에서 폭포를 바라본다는 뜻에서 바로 보시면은 폭포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고, 바로 그에 따라서 망폭정, 들을청, 청폭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햇살이 비치니 향로에 자연이 생긴다. 이 뜻은 바로 폭포의 폭포수를 바라보는 그런 전경을 묘사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선각자, 석학들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의림지는 우르기 축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르기 청풍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르기 청풍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르기 상당히 한일 고대사에서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썽보하라는 사람이 임나 흥망사를 편찬을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성렬현이 바로 우르기 태어난 곳입니다. 사열현이 바로 성렬현인데 아마도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현을 일본 서기에서 사이기국으로 비석을 하고 나아가서 김유신 열전에 등장하는 성렬성, 바로 옛날에는 성국가시대였죠. 그러니까 성과 현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993년도에 전중증명이가 대가의 연맹으로 가면을 쓰고 우리나라 역사를 낯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가야금에 현을 넣는 그 안쪽입니다. 보시면 이제 말썽보아가 이와 같이 임나식국을 배치를 하기 시작하고 전중증명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보시면 임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보면은 임나는 이 전체를 10개 소국을 아울러서 임나라고 칭하는데 그 멸망한 시기는 562년입니다. 지금 이 말썽보아는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앞서 문화 침략을 자행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사군의 식민지, 그리고 신공항로의 식민지, 우리나라 단군 역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그 임나 일본부가 주목되는 점이 대화조정에서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임나 일본부가 이 알라, 함안 지역에 지금의 조선 총독부와 같은 개념이 여기 알라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임나 사현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순수한 토기가 출토된 점, 이게 일본 사가들이 역사를 왜곡한 데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서기에 부록으로 지금 연년이 저기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한테 이렇게 고대에 한국은 우리나라의 식민지였다라는 지명을 그대로 다 삽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째 문화 침략을 자행하면서 일본인들은 이 강개토 대한비를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알라, 주목되는 점이 알라입니다. 바로 핵심적인 인물이 전중증명이고, 그 다음에 김태식 박사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일본이 대륙 침략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파이를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쌍구 강권, 글씨가 없는 검은 부분을 말하죠. 이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날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명을 도기로다 산마시킵니다. 불리한 글자는. 보시면 이제 말썽보아가 핵심적인 내용이 임나는 대화조정에서 직접 지배를 했다. 이 뜻은 식민지였다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는 조공을 바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렬성이 바로 전중증명이 배치한 것이죠. 지금 놀랄 노자입니다. 여기 한국학에서도 오셨는데 국사편찬위원회 의령은 완전히 식민사관의 분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이게 전중증명이 이와 같이 도식을 멋있게 했습니다. 일본부를 지금 한국에다 도식을 했죠. 그러면 1908년도에 그 기사가들은 이 호사담이라고 불가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도에 산하정벌은 삭제를 일본이 스스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공항우가 7국 사업을 점령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시면 2000년도에 NHK 공영방송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369년의 연도를 살펴보니까 이 왕이 외왕을 위해서 이러한 칠지도를 바쳤다라고 또 억지를 또 쓰고 있죠.
보시면 일제 한일 그러니까 통합되면서 바로 실천한 게 고령 대가야에다가 이러한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목인 인나 대가야국 성진. 왜 알라에다 세우지 않고 고령에다 세웠겠습니까? 바로 민족성 맞살 정책을 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이 글자를 지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국 성진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 엄연히 이와 같은 육가야국에게 정통성이 있는 국가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국사편찬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신이 오기를 알라 외신간이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미 그 전중 중령의 학설에 의해서 지금 옹팍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신공항우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대검을 들고 풍은 그러니까 백을 타고 우리나라의 사만이 이렇게 금은 보화를 바치고 이게 바로 일제시대 때 교육을 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다 사기이며 날조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비묘한 누구인가? 그 신라 왕자 천일창이가 일경 신사에 나오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신이는 한운과 웅녀가 나온 단군이죠. 그러한 그 보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신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계리신궁에 첫 번째 천일창이 모셔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3번째 700년 뒤에 바로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신공항우가 3번째, 신공항우의 남편이 2번째, 그리고 5번째 아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1868년에 이 천일창이를 이름을 바꿔치기 한 사실을 밝힌 학자가 바로 홍명기 교수입니다. 바로 비미호를 그 천일창의 후손이라 이거죠. 보시면 여기 이제 주신으로 모셔져 있고 일본 신사의 효시가 된 분이 바로 천일창이라는 사실. 그런데 천일창이를 주신으로 모셨을까?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와 같이 채취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인에 비해서 키도 왜소하고 작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농업기술, 쌀농사 기술을 전파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신으로서 모신 것이죠.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인나국이 어디 있는가? 여기 일본 서기를 보시면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지금 대마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일본인들이 말하는 562년에 인나가 멸망을 했으면 고려 백제 신라 인나가 더 이상 사료에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료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서 어떠한 불량과 성주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중혁명이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을 날조를 했는가? 보시면 이미 우리나라 삼국사기나 유사에 보면 촉팔국이라는 나라가 엄연히 있었습니다. 보시면 일본 서기에 의해서 사이기를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령으로다 이렇게 배치시키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전중증명이가 이와 같이 우르게 12국을 2사국을 사이국으로 끌어들여서 의령 불임면으로 이렇게 낙점을 찍은 거죠. 보시면 이 이사라는 곡은 바로 사자는 그 삼국사기 원전의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중증명이는 의령으로 다 배치시킨 것입니다. 보시면 전중증명이 이와 같이 이사를 의령에다 배치한 사실 우르게 12곡을 전체 아주 멋있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김태식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보시면 한국화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제가 2000년도 의령군의 역사회복 난조라는 걸 경남도청에다가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이 지금 미타산성을 성녀성으로 조작하는 걸 제가 밝혔습니다. 보시면 이미 1970년도에 성녀성이 청풍문화재단지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의령이 어떤 도시입니까? 의령의 날에 제1회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각재우 홍의장군이 왜군을 물리치는 성수에 이렇게 식민사관의 분례를 쓰고 있다는 사실. 이 미타산이 우리가 나무 아미탑을 할 때 미타산 공수가 있던 곳을 성녀성으로 조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의령에서 수천만 원 투자합니다. 근데 제천에서는 강권도 불보듯이 피동적입니다.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김태식은 이와 같이
여기서 학술된 내용이 김태식 논하는 것은 그분이 그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제공을 해서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세계인이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왜 청풍 성렬현이 우륵인가? 이 선도학자들이 이미 피땀을 흘리고 목숨을 걸고 청풍으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은재 선생이 김제 출신이십니다. 김해 출신, 정정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한글 학자이시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일경에 끌려가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렬현은 지금의 청풍분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륵이 지금 박수검 선생께서 우륵당 중간 권유문을 쓰시면서 우륵은 대가야국 성렬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를 원전을 보실 것 같으면 바로 악사 성렬현인 우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륵의 탄생지는 청풍, 그리고 우륵의 활동지는 고령, 그리고 충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청풍채 할인조입니다. 이게 악학계범의 우리나라 3대 악기 가야금, 범고, 향기파가 악학계범에 실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청풍채는 할인조는 할인궁에서 악성우륵이 만나서 처음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충주 게임이 안 됩니다. 보시면 1464년에 이제 세계적으로 악주의 시초가 됐다는 사실이죠. 보시면 이제 악성우륵이 작곡한 12곡은 그 특징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충주 목읍지에 보시면 이제 하가라제 이러한 상가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라도 하가라도는 고령이나 아니면은 김해나 이렇게 생각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농경 분야에도 하가라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충진 명예는 아주 대단하게도 이와 같이 공놀이를 하는 것도 사자춤을 추는 것도 역시 그 지명을 기정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진흥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륵이 왜 축조를 했는가 역사적인 배경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정확히 나오겠죠. 보시면 550년도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고구려의 도살성강 백제 금연성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치열한 전투였죠.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틈을 타서 신라 진흥왕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 두 개의 성곽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551년 3월에 청풍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그 청풍제 하림조를 하림궁 가궁에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륵을 축조를 했는가? 한 5분간만 더 하려겠습니다. 왜 축조를 했는가를 보실 것 같으면 그 중년에서 고현 이내까지 10개 고을을 551년 진흥왕이 순수할 당시 10개 고을을 신라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군사가 주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성비가 단양에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가장 추구했던 그 국가의 이념이 전사법, 전부가 바로 농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사법 농지개혁입니다. 그리고 진흥왕 때 세운 창녕대법원 논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간개수리, 식량, 보급, 기시학 이게 바로 의림제를 선택한 것이죠. 그럼 영천에 청제가 있는데 그 금여가 의림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석에 7,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의림제는 세종시대에 보면 415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하고는 의림지 축조를 못합니다. 죽었다 해도.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을 해서 약 5,000명 이상 군사를 동원해서 이 축조를 할 때 우륵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적인 특조가 우룩이 축조를 했다라는 게 대서특필이 된 내용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청풍성녀형인 우룩이 우리 집안에 이만한 유적과 고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려에는 궁곡밖에 없습니다. 충주는 탕금대 하나밖에 없고 의령 사기침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분발하시고 작성을 하셔서 우룩이 대갈 사람이 아니다. 일본 사람이 나 이쪽 왜곡한 사이기국으로 일본 사람으로 전환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룩 땅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도 건립을 필요해 되었고 순지가 바로 환경의 바로미터가 되죠. 지금 식수 수질 가지고는 안 되고 우룩샘에서 나오는 물을 끓든가 지하수를 끓든가 해서 순지샘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면 우룩 땅을 건립하게 되면은 청풍채 할인조가 자연히 부활될 것입니다. 국악의 발상지로서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지향이 바로 이제 순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적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네. 네, 우룩과 관련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내재문화연구회에 소속되어 계시고 글을 많이 쓰시는 우리 유금열 학도사가 선생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분의 그 심도 있는 발표를 마치고 잠시 후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10분간의 휴식을